네, 안녕하세요. 연세베스트병원의 척추센터장 이준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양방향 내시경, 단방향 내시경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 이전에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요즘 척추 수술을 내시경으로 많이 하는데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것도 있고 단방향 내시경도 있고 뭐가 다른지, 뭐가 더 좋은지 좀 헷갈려 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시간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방향 내시경, 양방향 내시경 두 개 다 가장 최소 침습적인 수술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해외 의사들도 많이 보러 오고 우리나라에서 선진적으로 이끌고 있는 수술 기법입니다. 그럼 뭐가 좋으냐요 말씀드리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있고 애플 운영체제가 있는데 두 개 뭐가 좋나요? 애플이 좋아요? 뭐 갤럭시가 좋아요? 사실 개인 취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좋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가 없고,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비행기 사고도 있었지만은 비행기도 크게 에어버스라는 비행기 회사가 있고 보잉이라는 비행기가 있는데, 저희가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표를 에어버스 비행기인지 보고 아니면 보잉 비행기인지 보고 골라서 여행을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안전하고 최대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비행기를 타고 가듯이 이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양방향 내시경이랑 단방향 내시경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환자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차이가 없다는 걸 이해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방향 내시경은 말 그대로 내시경 하나에 카메라 렌즈도 있고요. 그 렌즈 카메라 아래쪽에 구멍이 있어서 그 관을 통해서 기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을 통해서 우리 보는 눈과 기구가 통과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단방향 내시경이고요. 양방향 내시경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한글로 쉽게 설명드리면 두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멍을 두 개를 내서 한쪽은 얇은 카메라 내시경만 들어가고요, 한쪽은 아주 작게 절개를 해서 기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양방향 내시경입니다. 그런데 먼저 단방향 내시경에서도 환자분들이 또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원포탈이라고도 하고 풀 엔도스코픽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PSLD, PELD 여러 가지 이제 혼용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다 똑같은 말이고 대동소이합니다. 접근하는 수술 범위에 따라서 어떨 때는 PSLD라는 기구를 이용을 하고요, 어떨 때는 PELD라는 기구를 이용하는 거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목적은 수술이고요, 협착이 되어 있거나 디스크가 있거나 문제 있는 병변을 풀어주고 신경을 넓혀서 환자분들의 이제 불편감을 해소하는 치료인데요. 먼저 이 단방향 내시경이 역사적으로는 가장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1975년도부터 단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차 이제 광학 렌즈의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기구가 작아지고 기구가 발전을 하면서 단방향 내시경도 발전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된 거는 뒤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 신경공과 신경 사이로 접근하는 단방향 내시경, 지금은 PELD라고 표현하는 이 기법을 이용을 해서 켄빈 박사가 이 수술 기법을 해가지고서 단방향 내시경이 처음에 소개가 돼서 그 이후부터 활성화가 돼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내시경 척추 수술을 먼저 시작하신 저희 윗선 선생님들 단방향 내시경을 먼저 배웠던 시대이긴 합니다. 그렇게 단방향 내시경을 하다가 내시경 수술이라는 거가 크게 이제 흐름을 잡으면서 기존에 우리가 정형외과에서 사용하는 관절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양방향 내시경을 하게 되면서 양방향 내시경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단방향 내시경이 아주 천천히 발전을 했고, 양방향 내시경은 한 2016년도 이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학회에 발표가 되고 논문으로서 증명이 되면서 아주 급속도로 발전이 돼서요, 지금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못하는 수술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이 발전했습니다. 단방향 내시경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다음 이 보이는 화면처럼 이게 이제 단방향 내시경 기구입니다. 사진을 보면은 끝에 나와 있는 부분이 우리가 문제 있는 병변을 뜯어내는 펀치나 피튜어터리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이 있는 기구고요. 그 위쪽에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를 만들고 이 기구를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가 저희 병원에 있는 단방향 내시경 기구를 좀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요, 아래 보시면은 다 단방향 내시경 기구입니다. 근데 어떤 건 7mm, 9mm, 11mm
0.1mm, 그 미리가 좀 다릅니다.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게 가운데 위에 조그맣게 렌즈처럼 보이는 부분이 우리 눈에 해당하는 렌즈로 병변을 보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큰 구멍을 통해서 기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기구를 통해서 지혈을 할 수 있는 지혈기구며 펀치, 피추어터리처럼 디스크를 잡아 뜯거나 황색인대를 제거하거나 뼈를 갉아내는 버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되는 게 요 구멍입니다. 단방향 내시경은 병변을 돌리면서 그 기구가 접근을 하려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좀 자유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사진 보시면은 단방향 내시경으로 수술을 할 때 관이 하나 들어가는 사진을 영상을 찍으면서 정확한 병변 위치를 확인하면서 수술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 수술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은 양방향 내시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척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내시경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양방향 내시경이 제일 숫자는 많은 건 사실이고요. 또 단방향 내시경을 하시던 선생님들 중에서도 양방향 내시경으로 넘어가신 선생님들이 또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듯이 한쪽은 카메라를, 반대쪽 손을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높다, 그만큼 아주 다양한 범위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치료가 가능하고 다양한 기구가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협착증만 수술하고 디스크만 수술하고 했다가 최근에는 유합술도 문제없이 훨씬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로 갔고, 최근에는 척수증까지도, 경추 부위까지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기법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거는 양방향 내시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유도가 높고 기존에 수술을 했던 현미경 혹은 절개에서 수술했을 때 썼던 다양한 도구 및 기구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 거고요. 최근에 학회에서 보고된 거는 척추 종양도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과 바이포탈이라고 하는 게 양방향인 거고요. 유니포탈이라는 게 당방향이라고 하는 내시경인데, 두 개의 장단점을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논문을 발표하셨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 보시면은 양방향 내시경이 훨씬 더 넓은 범위를 볼 수가 있고 적용 범위도 넓고 유합술도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 가지 병변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써놓으셨고, 단방향 내시경의 단점으로는 조금 더 지혈이며 정교한 수술에 제한이 있다고 이렇게 비교는 해놓았는데요. 사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긴 합니다. 단방향 내시경을 수년 전부터 오랫동안 숙련돼서 하셨던 분들은 양방향 내시경에 준한 자유도를 쓰면서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의 숙련도와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선호하게 되는 수술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수술하신 분 상처를 찍은 겁니다. 정확하게 0.7cm, 한쪽은 카메라 들어가는 부위는 0.5cm라고 측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0.5cm 두 개의 부위를 합쳐봤자 1cm가 될까 말까한 상처 부위입니다. 양방향 내시경과 단방향 내시경의 상처의 크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부위 다 상처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두 수술 방법 다 병변에 도달할 때까지의 근육의 손상도 적기 때문에 통증 정도의 차이는 크게 못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MRI를 아무리 자세히 봐도 수술 후에 근육 손상 정도가 거의 눈에 보일까 말까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수술 기법에 따라서 상처가 크니 작니, 근육 손상이 크니 작니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내시경 수술은 다 좋습니다. 수술을 할 때 척추 전문의가 아주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환자분 증상에 맞는 진단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병변에 도달할 때 어떤 수술 도구가 가장 좋을지 고민을 해서 이런 환자는 양방향 내시경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단방향 내시경이 더 좋겠다 생각될 땐 단방향 내시경을 할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척추에 대한 아주 해박적 지식이 높고 이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척추 전문의 선생님이 수술을 하셔서 믿고 맡기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셨던 부분,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고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환자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언제나 척추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세베스트병원의 이준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